자, 설정은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설정을 하는 건데, 개인 설정이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시스템 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접근성 등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 시작 메뉴 누르셔가지고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할 수가 있죠.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설정 홈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개인 설정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개인 설정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네, 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개인 설정은 참고로 이제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바텀 화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혹은 개인 설정 가셔가지고 각각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 설정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개인 설정 바로 나오죠. 여기서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배경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배경화면 바꿔주고 테마색 변경할 수 있고 테마 변경할 수 있고 잠금화면에서 화면 보기 등 설정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바로 개인 설정에서요. 개인 설정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할 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변경할 수 있고 테마, 바탕화면 배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 한 개에다가 여러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정별로 해서 개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계정별로 해서 따로따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바로 뭐냐면 화면 해상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이건 디스플레이 설정은 바로 이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 디스플레이별로 해서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든가 배열 등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디스플레이 방향을 갖다가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작업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자, 개인 설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해상도 등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개인 설정에서 화면 해상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면 해상도 조정은 개인 설정이 아니고 디스플레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정보는 컴퓨터 시스템 정보 확인, 윈도우즈 버전이라든가 뭐 램 용량이라든가 CPU, 즉 프로세서의 종류 등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로고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같이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설정창에서요. 설정창에서 시스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스템에 보면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쭉 뜨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시스템 정보로 가셔가지고 보면 이렇게 시스템 정보에 관한 내용 나오고 있죠. 저장소의 용량, 그래픽 카드의 사양, 그리고 이제 설치된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서 종류 등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장치 사양 나와 있고 윈도우즈 사양 나와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시스템의 정보라는 곳이에요. 이걸 바로 갈 수 있는 키는 로고 키하고 포즈 브레이크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시스템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 뭐냐면 뭐 불편하신 분들 있죠.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아예 앞이 안 보이신 분들, 아예 못 듣는 분들 또 해당되겠고요. 뭐 기동성에 따라 컴퓨터 설정을 조정하고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 조정함. 즉 앞이 안 보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효과음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벌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죠? 뭐 나레이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안 들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그 자막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효과음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컴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옵션이 바로 접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면 모으기, 2번 마우스 포인터 변경, 3번 바탕화면 배경은 다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 되겠고, 화면 해상도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야? 화면 해상도는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13번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테마 기능을 이용하여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어디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를 감지한다. 모니터 방향과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다.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4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15번 문제.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윈도우즈 설정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요거는 뭐요? 이제 그 접근성이죠. 15번 답은 그래서 이건 3번. 접근성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15번 답은 3번.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가 나오죠. 네트워크 명령어 가지고 몇 가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고키하고 R을 눌러주면 뭐가 나오는 거죠? 로고키 R을 눌러주니까 실행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실행창이 이렇게 나왔죠. 실행창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CMD라고 입력하는 거죠. 대문자 CMD라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CMD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와요. 이렇게 도스 모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삭제 명령을 내려가도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삭제한 경우는 뭐가 된다? 주지통에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온 내용 IP config 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다섯 문자 상관없다고 그랬고, IP config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쳐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뭐가 조회가 되죠? IP 주소가 조회가 되죠. 자, IP config 명령, 그래서 뭐 하는 명령이냐면 사용자 자신의 IP 주소를,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다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명령을 입력하려고 할 때 뭘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워가지고 여기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나온 내용이 바로 핑 명령어죠. 핑은 바로 이제 네트워크의 상태라든가 어떤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핑 명령어 여기 나와 있죠. 핑 명령어. 네트워크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죠? 그 트레이셔트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라우팅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트레이셔라는 말은 추적자라는 뜻이 있죠. 또 경로를 추적할 때 쓰는 명령어다 이거죠. 이 명령어가 다 전부 다 어떤 모드에서 바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할 땐 이렇게 뭘 띄운다? 이렇게 일단은 로고키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워주시고, 실행창을 띄운 상태에서 열개에다 cmd라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워주시고, 요 창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를 입력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16번 문제. 16번 문제 보면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로 옳은 것은, 추적한다는 거죠. 경로를 추적한다. 바로 뭐예요? 트레이셔트가 되겠죠. 트레이셔트. 16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좀 전에 보셨던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핑 명령을 실행한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는 뭐예요? 자, 다 그럴듯한데 4번 보세요. 4번 보면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핑이 아니고 뭐야? 핑이 아니고 IP 컨피그죠. IP 컨피그, 그죠?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은 바로 이제 핑이 아니고 IP 컨피그 명령이라는 거. 17번 다음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완벽 장비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뭐죠?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뭐요? 핑 명령어가 되는 거죠. 핑. 그죠? 18번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연산 속도가 되겠는데, 이 속도는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007번 연산 속도 단위, 이게 뭔지는 알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외우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외우기가 좋겠죠. 자, 요거는 연산 속도라는 거는 여기서는 소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소요 시간. 여기 보면은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하면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세컨드죠. 자, 여러분은 세컨드가 여기 뭘까요? 세컨드? 세컨드는 초를 말하는 거죠.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초도 정말 짧은 시간인데, 밀리세컨은 1000분의 1초, 즉 10의 마이너스 3초, 0.001초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요만큼 걸린다는 거죠. 1ms이라 하는 거는 1000분의 1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근데 더 짧은 시간이 있다는 거, 바로 마이크로세컨은 10의 마이너스 6초, 즉 100만 분의 1초, 0.0000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죠. 나노세컨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초, 즉 10억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보니까 단위가 올라갈수록, 속도 단위가 올라갈수록, 즉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요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줄어들고 있냐면 100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자, 10의 마이너스 3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로 이렇게, 그죠? 줄어든다. 1000분의 1초로 줄어든다는 소리죠. 10의 마이너스 3승초에서 1000분의 1초가 줄어들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점프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초씩, 즉 0.001초씩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만큼 시간이 짧아지니까, 소요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예요? 처리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규칙은 제일 느린 건 미리세컨인데, 여기선 그죠? 그 제일 느린 게 바로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그 다음은 바로 마이크로세컨. 마이크로세컨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초, 나노세컨은 10의 마이너스 9승초, 피코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2승초, 펜토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5승초, 아토세컨은 10의 마이너스 18승초까지 짧아진다는 소리죠.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0.001초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데 거기서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요. 이 규칙을 잘 눈여겨보시고 일단 이 속도를 갖다가 속도 순서를 외우시는 게 좋겠죠.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 펜토, 아토 순으로 된다는 거. 이 순서를 잘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대략 이제 알 수 있겠죠. 19번 문제를 봅시다. 19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빠르게 나열된 것은. 자, 여기 나열된 순서는 뭐예요? 이 순서는 느린 것 순에서 빠른 것 순으로 나열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순서가 되겠죠. 이 거꾸로 하는 순서가 몇 번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하는 순서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몇 번? 2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하기 딱 좋은데 시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것 순으로 빠르게 나열된 건 바로 2번이 되겠죠. 가장 빠른 건 바로 아토세컨이요. 가장 느린 거는 미리세컨이고요. 그죠? 이 두 개만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가장 빠른 거는 미리세컨이고 아토세컨이고 가장 느린 거는 미리세컨이다. 19번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20번 다음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요거 각 단위하고 속도를 매칭을 시켜주시는 건데 옳지 않은 걸 골라야 좀 되겠죠. 근데 나노세컨 같은 경우는 이게 뭐요? 10의 마이너스 9승초죠.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건 뭐였죠 아까? 이거는 마이크로세컨이었죠. 나노세컨이 아니고. 그죠? 바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순서를 외워주시고 속도가 이제 처리 시간이 1000분의 짧아진다는 그 규칙만 잘 숙지하시면은 이걸 매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매치를 해보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뭘까요? 가장 빠른 건 뭐예요? 이 보기 중에선 가장 빠른 건 뭐예요? 이 보기 중에선 가장 빠른 건 몇 번이요? 4번 1피코세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느린 건 뭐예요? 가장 느린 거는? 가장 느린 건 바로 1ms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 느린 것 순에서 빠른 것 순으로 외우는 방법, 요 방법을 살짝 소개해드리면은 요 마이크로를 갖다가 U로 읽어서 U로 이렇게 U라고 치고 여기서 이제 첫 글자씩만 따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문파라고 읽을 수가 있죠. 문파. 그 마이크로가 U는 아닌데 마이크로를 편의상 U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문파 이렇게. 그리고 이제 P하고 F 순서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P하고 F는 P 다음에 F, 그죠? P 다음에 F. 요거는 이제 그 스펠링과 똑같죠. 여러분 파이자라는 그 회사 아시죠? 파이자가 뭐예요? 파이자. 원래 코로나 때 이제 백신을 맞으셨었죠? 그 백신 브랜드 중 하나가 되겠는데 그 파이자의 스펠링이 P하고 F예요. P하고 F. P하고 F 해가지고 파이자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파이자의 PF 순서를 잘 이렇게 연결지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순서를 잘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느린 거는 단위가 얼마냐면 미리세컨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만 외워주신다면은 그게 가장 느린 게 10의 마이너스 3승초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 순서는
마이너스 6승초, 마이너스 9승초, 12승초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연결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연산속도 단위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008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양한 종류가 있죠. 다양한 종류의 PC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컴퓨터를 갖다가 다양한 기준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느냐. 문자, 숫자 등에 셀 수 있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건 바로 디지털이고요. 그리고 전류, 온도, 속도 등의 연속적인 물량 등, 그러니까 실험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측정 데이터 등을 취급하는 애들은 바로 무엇인 거냐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사용 용도가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요? 게임도 하고 뭐 문서도 작성하고 엑셀 가지고 계산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인터넷도 하고 또 무엇도 하죠. 하여튼 되게 많이 하죠. 예.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애가 바로 이 디지털이야. 그래서 디지털은 바로 범용에 해당되는 거죠. 범용. 그러니까 디지털은 범용에 디지털은 그래서 범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 얘는 일반 목적용이에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용이에요. 즉 특수 목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실험할 때나 이렇게 연구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바로 이 아날로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 온도 등의 연속적인 물량을 취급해가지고 그 양을 측정해서 나타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범용과 전용은 뭐냐면 바로 범용과 전용은 뭐에 관한 분류냐면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이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은 범용, 아날로그는 전용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디지털은 구성회로가 논리회로가 되겠고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예요. 그리고 주요 연산은 디지털이 사측 연산이고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을 합니다. 미적분 연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바늘 저울로 무게를 달죠. 바늘 저울 같은 무게를 달면 그 무게만큼 바늘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그 무게만큼 바늘이 돌아간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 적용되는 거냐면 미적분 연산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계인데 전자시계 말고 바늘 돌아가는 시계. 또 거기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죠. 시침, 분침, 초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시침, 분침, 초침이 아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죠. 그게 바로 다 뭘까요? 이게 전부 다 미적분 연산이에요. 그게 아날로그 컴퓨터는 주요 연산이 미적분 연산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은 연산 속도가 느림이죠. 아날로그가 빠름. 반대인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은 빠르죠. 아무래도 메일을 보내는 거랑 팩스를 보내는 거랑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메일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산 속도란
입력 자료를, 입력 데이터를 입력했어. 입력한 이후에 결과를 얻기까지, 응답을 받기까지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도 빠르지만 아날로그는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거의 측정과 동시에 나오죠,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를 달자마자 바늘이 돌아가죠. 무게 올려놓자마자 바늘이 돌아가고, 근데 디지털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살짝 연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입력 데이터를 입력했죠.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죠. 아날로그에 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작업 환경 말고 어떤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력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로부터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따져본다면 아날로그가 연산 속도가 디지털보다 어떻다?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당연히 디지털이 연산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만 따져본다면 아날로그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정밀도는 디지털이 훨씬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죠. 필요한 한도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근데 아날로그는 어때요? 아날로그는 제한적이죠. 대략적인 데이터만 읽을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데이터만. 즉, 예를 들어서 전자 저울이 있어요. 전자 저울로 이렇게 무게를 다루면 어떻게 돼요? 그 0. 이렇게 막 소수점 이하 막 빈 자리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무게를 달았을 때 그 무게가 뭐 0.00001초까지 이렇게 0.0001초가 아니고 뭐 그램까지 딱 나온다는 소리고요. 근데 아날로그는 반을 통해서, 눈금을 통해서 읽어주는 거니까 대략적인 데이터밖에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소리예요. 그 디지털은 이제 기억장치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컴퓨터 어때요? 기억장치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프로그램 필요하죠. 우리 엑셀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하죠. 근데 아날로그는 그 자체적으로 계산이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측정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장치도 필요 없고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을 그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특히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가 더 빠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 이제 22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이산 데이터 등을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 주로 한다. 맞고,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증폭 회로는 누구였죠? 바로 아날로그였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4번 바로 이거죠.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보다 어떻다? 느리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22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봅시다. 23번은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컴퓨터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지금 봤던 분류죠. 하이브리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섞어놓은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슈퍼컴퓨터면 3번 슈퍼컴퓨터는 뭐에 관한 분류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이요? 슈퍼컴퓨터는? 이건 바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처리 능력.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차이점,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거꾸로 설명해놨네요. 그죠? 1번은 아웃. 2번도 거꾸로 설명해놨네요. 2번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바꿔서 설명해놨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한다. 3번이 맞는 거죠. 그리고 4번 아날로그는 전용이죠. 특수 목적용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아날로그는 전용, 특수 목적용이고 디지털은 범용, 즉 일반 목적용이고 4번도 거꾸로 설명해놨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 분류 중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하고 그리고 취급한 데이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잠시에는 009번 자료의 단위가 이렇게 나와있죠. 컴에서 취급한 자료의 단위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잠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